네, 안녕하세요. PSPS 손원장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눈, 코 위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가슴 수술에 대한 컨텐츠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오늘은 가슴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가슴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성형외과에서 가슴을 전담하고 있는 정재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가슴 수술을 하러 갈 때 좀 상담 시에 어떤 내용을 미리 좀 알고 간다든지 준비해서 가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가슴 수술 상담을 갈 때 어떤 걸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보형물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오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보형물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들이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셔도 어느 정도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고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형물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 촉감, 그 다음에 이제 모양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안정성은 사실 이제 뭐 한국에서 식약처에 다 허가를 받은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촉감도 보형물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환자분들마다도 어떤 사람들은 말캉말캉한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잡아준 형태의 쫀쫀한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가슴 모양이 어떤 건가,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많이 달라지거든요. 습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사진을 갖고 오시는 거죠. 주로 요즘에 뭐 어플이나 이런 데 후기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져오시는 사진들 한 3장, 5장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대부분 그 스타일이 일관되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당신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니까 본인 흉곽에는 이런 스타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기가 되게 좋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넓은 형태로 펑퍼짐하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앞으로 이렇게 돌출된 형태로 어느 정도 볼륨감 있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일관되세요. 그러면 보형물마다 가격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꼭 비싼 게 좋은 건가요?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오래된 보형물들이 사실 몇 년 전에는 훨씬 고가였는데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제품들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단점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나온 게 새로운 제품들이고, 근데 환자분 상태가 수술하기에 좋은 상태라면은 예전 것들을 쓰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권해드리고 하죠. 요즘에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딱히 트렌드라기보다는 환자분의 흉곽에 어울리는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약간 흉곽 모양이 새가슴 형태로 생겼다, 이런 분들은 좀 넓은 형태를 써야지만 가슴 고를 어느 정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이고, 반대로 어떤 분은 또 이제 오목가슴이다, 이런 경우에라면 약간 돌출된 형태를 해줘야지만 이 오목가슴을 커버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인한테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머니랑 보통 이제 눈이나 코 성형 상담을 오는 경우가 그래도 꽤 있는데, 어머니가 데리고 온 경우에는 좀 쌍꺼풀도 좀 약간 더 높고 좀 화려하게 원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어머니가 따라온 경우에는 그냥 약간 걱정돼서 같이 온 경우에는 이제 따님은 좀 높고 좋은 그런 이쁜 거를 원하면 어머니는 자연스러운 걸 원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슴 수술도 좀 비슷한가요? 일단은 가슴 수술을 찬성하는 엄마는 많지 않아요. 네, 일단 저 앞에까지 엄마가 같이 왔다, 이거는 엄마랑 딸이랑 엄청 싸우고 여기까지 같이 오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동의하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따라오신 어머님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해라, 뭐 커서 뭐 할 거냐 이렇게들 많이 하시고요. 근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중요하니까 좀 더 예쁘고 큰 걸 하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같이 오셨다가 다음에 어머니가 또 같이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정작 그때 어머니는 또 큰 거를 선호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각자의 자기 환자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보면은 이제 어머니랑 상담 받을 때는 되게 조용히 있다가 어머니 나가시고 딱 수술 직전에 갑자기 저 사실 높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오셨을 때는 어때요? 남자친구, 남편이 오는 경우는 완전 극과 극으로 이렇게 갈린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남편들이 선호하는 거는 촉감, 한 손에 잡히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실 환자분들이 수술하는 거는 오태 때문에 수술하시는 거거든요. 오태가 나려면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럼 가장 인기 있는 사이즈가 한국 여성분 이제 표준 체형 정도에서 봤을 때 300에서 350 사이 정도 cc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흉곽마다 다르긴 한데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C컵, 보통 그 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큰 걸 넣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나요? 흉곽이 요만한데
이만한 거 넣어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가능은 해요. 네, 근데 어울리지 않는다. 환자분들한테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결국은 근데 가슴 수술이든 미용 성형 수술이라는 게 환자분의 니즈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면 해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가슴 수술이라는 거는 만 22세 이상부터 수술을 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어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뭐 골격이든지 점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이제 환자분이랑 확인을 하고 하죠. 확실히 눈, 코 수술에 비해서 수술 가능한 시기가 좀 더 그렇죠. 나중이네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학 가서도 계속 키가 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1cm라도 크고 있다. 그럼 흉곽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형물을 선택하기가 아직은 좀 이른 시기인 거죠. 가슴 수술을 받고 또 빼러온 환자 사례도 있을까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빼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네, 근데 대부분 10년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제거하는 경우는 사실 되게 드물어요. 대부분은 교체를 하시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CC를 조금 더 크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10년 전에 수술할 때는 300대 CC보다는 주로 200대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크게 가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어플 훅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분은 키가 164고 뭐 흉곽이 얼마고 그래서 350cc를 했는데 너무 예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은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자매가 오셨는데 두 분의 가슴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경우는 이분은 뭐 모티바라는 보형물을 권해드리기도 하고 이분은 뭐 세빈이라는 보형물을 권해드리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보형물을 두 분한테 권해드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매든지 친구는 물론이고 엄마랑 내가 닮은 것 같아도 가슴은 다 다르고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나이 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불자연스러워진 거든지 그런 거는 좀 어떨까요? 지금 이제 한 뭐 20대에 수술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거쳐야 되는 게 나중에 결혼을 하실 생각이 있고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으면은 출산하는 과정에서 모유 수유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가슴은 어느 정도는 처지게 돼 있어요. 그게 보형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처지거든요. 근데 그게 모유량이 많고 가슴이 많이 커졌을 경우에는 많이 처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변화가 심하지 않는데 그렇게 변화가 뚜렷한 경우에는 보형물이랑 가슴 조직이랑 조금 따로 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처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보형물을 교체를 해주어서 그냥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처진 거에 대해서 거상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좋아하는 좀 스타일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죠. 보형물 회사마다 그리고 뭐 보형물 스타일마다 다 모양이 다른데 평균적인 있거든요. 평균적인 스타일. 그 각 보형물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를 제일 좋아하고요. 평균적인. 네, 평균적인 정도의 크기. 그 정도로 했을 때 그냥 보기에 제일 예쁜 것 같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것 같고 근데 환자분들께서 그냥 원장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는 제가 해드리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마 좀 더 잘 어울리실 거예요. 이런 정도로 권해드리죠. 네, 그 알아서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원하시는 모양이 있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상담할 때나 수술할 때나. 그렇죠. 네. 가슴 수술은 특히 보형물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서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도 환자분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한 건데 환자분 이제 수술하고 나서 나는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미스턴절개는 겨드랑이절개가 만드는 환자분이 따로 고를 수 있는 둘 다 선택하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환자분들께서 가슴 수술이라는 게 전개 부위도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할 게 많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뭐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어떤 밑선은 회복 기간이 좀 더 빠르다. 그리고 겨드랑이는 주름선에다가 형부타를 가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활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반드시 밑선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겨드랑이가 더 유리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환자분 가슴 상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제가 듣기로는 새가슴인 분들이 꼭뭐 밑선을 해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방 이식이랑 보형물 넣는 거랑 뭐가 더 좋은지 어떻게 다른지. 지방 이식은 뭐 빠진다는 말이 네. 지방 이식은 효과적인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내 가슴이 한 풀 A컵 정도 되는데 B컵 정도로 한 반컵 정도만 살짝 늘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환자분께서 나는 진짜 풀 A컵에서 B컵을 살짝 늘리고 싶다 생각하지만 수술하고 보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 이식으로는 본인의 원래 가슴 모양을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본인 가슴이 뭐 예를 들어서 처져 있다거나 어떤 사람 처져 있으니까 위에다가 볼륨을 채워주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형물이 들어가서 이 모양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야지만 그 모양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두랑 밑선 사이의 거리가 짧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면서 밑선을 어느 정도 내려주면서 모양을 잡아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할 수가 없는 게 지방 이식이다 라는 거고, 지방 이식의 단점은 뭐냐면 지방이 몸에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자기 조직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착을 못하고 괴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괴사가 됐을 때 이제 가슴 같은 경우는 석회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석회화가 된다는 게 우리가 유방암이 생겼을 때 그 미세 석회화들이 생겨요, 유방 조직에. 물론 이제 경험이 많으신 영상의학과 뭐 원장님들이 보시면은 감별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 의사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방암 발견에도 조금 저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보형물은 이물질이니까 되게 처음엔 거부감이 들지만 만약에 보형물이 터지더라도 100%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정재현 원장님과 가슴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슴 수술 상담을 가실 때 이렇게 좀 미리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가시면 좀 상담을 하는데도 원활하고요. 더 좋은 결과를 얻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초청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